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우라병, 보통 화병이라고 하죠. 마음속의 분노나 울분을 억지로 참아내서 생기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이 우라병의 증상으로는 복통과 소화장애, 그리고 두통과 트림까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우라병에 의한 극심한 두통과 트림이란 주제로 함께합니다. 이 우라병도 생긴 모습에 의해서 근본 치료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강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의 들려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이 자리로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우라병에 의한 극심한 두통과 트름입니다. 극심한 두통이 우라병에서 온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죠. 그러나 두통이라는 것은 바람을 이기지 못해도 두통이 옵니다. 추위에 이기지 못해도 두통이 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우라병에 의한 극심한 두통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트름까지 돼 있어요. 트름 할 수도 있지요, 밥 먹고. 그러나 여기서의 트름은 지속적인 겁니다. 자기가 하지 않으려고 점잖은 자리에 가서 트름을 하지 않아야 될 자리에 가서 트름해. 그거 우라병이에요. 우라병. 근데 이 극심한 두통과 트름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 주제가 우라병에 의한 극심한 두통과 트름입니다. 우라병의 한의학적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울화, 화가 맺힌 거예요. 울화에 의한 트름. 네. 트름도요, 종류가 많아요. 네. 언제나 이렇게 트름하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그 트름은요, 옆에서 같이 있는 사람이 구역질 나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못 있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환자 자신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어디를 가겠어요.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몸이 허해도 나타납니다. 담음이라는 것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라병의 종류에는 심조증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화성을 띈 사람. 코가 뾰족하고 눈이 동그랗고 입술이 얇고 얼굴이 좀 붉고 하관이 쪽 빠지면서 예민하고 날카롭게 생기고 새가슴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심조증이 잘 나타나죠.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여기가 옥죄는 듯하게 역류성 식도염 같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서 소화가 안 되는 이런 증상입니다. 혈어 조잡에 의한 복통은 얼굴이 갸름하고 미인형으로 생긴 사람. 털이 많은 사람, 눈이 나무 이파리 같이 생기고 눈썹이 진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얼굴이 좀 돌출형이죠. 이렇게 한머리나 펑퍼짐한 것보다도 돌출된 사람. 대개 돌출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요 비근, 콧뿌리가 비근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도 특징이 있습니다. 남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탄산에 의한 신물, 이렇게 신트림이 자꾸 올라온다는 사람이 있죠. 이것도 우라병의 일종입니다. 매기에 의한 소화장애. 목에 항상 가래가 낀 것 같으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는 현상. 이것도 우라병의 한의학적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사력와다에 의한 소화장애.
대개 얼굴이 갸름한 미인형들, 곱슬머리인 사람, 눈썹이 진한 사람, 얼굴이 붉은 사람들이 대개 생각이 많죠. 사려고 하다. 그렇게 되면 소화장애가 오는데 딱 명치 끝이 뭐가 맺혀 있는 것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이것도 우라병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혈어 유화형의 조잡증. 혈어 유화형이라는 것은 화가 많기 때문에 살이 안 찐다. 살이 안 찌는 사람의 조잡증, 신경성 소화불량입니다. 탄산 조잡과 담화. 이거는 담화라는 게 하나가 더 붙었어. 속이 쓰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서 느글느글 미식미식한 이런 증상. 담화에 의한 조잡증. 머리가 아프면서 가슴이 답답하면서 소화가 안 되는 이렇게 많아요. 이거 다 설명해봤자 몰라요. 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했느냐. 우라병에 대한 한의학적인 치료, 한의학적인 종류가 이렇게 많아. 이것마다 전부 다 처방이 다르고 이런 사료가다에 의해서 왔는데 탄산 조잡 담화에 의한 걸로 치료하면 전혀 낫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로 한의학은 위대한 학문이에요. 정말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일부 한의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우라병 하나만 가지고서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한의학적 치료는 감이, 이진탕, 향사병에서 이건 심조증에 양열사물탕, 이거는 혈어 조잡증에 증미이진탕, 감이 사칠탕, 매끼, 목에 가래 끼면서 소화가 안 되는 귀비, 사려과다, 소식청울, 평이분소, 이거는 조잡 탄산, 조잡 담화에 의한 것, 화담청화, 담화에 의한 것, 속이 비면 쓰리고 배고프면 잘 못 참고 머리가 아프고 항상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비면 쓰린 이런 사람들한테 화담청화탕을 씁니다. 이게 이제 우라병의 한의학적인 치료입니다. 이와 같이 우라병에 의한 극심한 두통이나 트름은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되는데 그 종류가 아주 많기 때문에 어떠한 원인에서 왔는가, 어떠한 종류에서 왔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서 치료하면 얼마든지 우라병에 의한 극심한 두통과 트름이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우라병에 의한 극심한 두통과 트림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네. 우라병에 의한 두통과 트림, 한의학적으로 치료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아까 방금 강의에서 봤듯이 우라병에 의한 두통과 트림의 치료는 상당히 세밀하게 구분해서 치료하는데 그 종류가 많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아주 자세한 구분에 의해서 치료하지 않으면 절대로 치료가 되지 않고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생긴 모습을 대비해서 같이 해야, 치료를 해야 정확한 치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라병에 의한 극심한 두통과 트림,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일본에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도 잘 안 된다고 그러면서 내온한 40대 여성 이야기입니다. 긴장 시에 손바닥, 발바닥 겨드랑이에서 땀이 많이 나는 것이 신경성 위장병이 있다는 것이 확실해 보였는데요. 신경을 쓰거나 걱정거리가 있으면 소화가 안 되고 하루 종일 답답하고 배도 안 고프고 트름하면 좌측 머리에 두통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울화를 치료해주는, 화가 맺힌 것을 치료해주는 감이 이진탕을 투여 후 너무나 좋아진 경우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네, 울화에 의한 위장병이다라고 판단하신 근거가 있을까요? 네, 근거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생긴 모습입니다. 눈이 동그랗고 코가 오똑하게 미인형으로 생겼습니다.
턱선이 이쁘게 하관이 뾰족하게 빠졌죠. 이렇게 코가 오똑하고 하관이 빠졌다는 것은 예민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화가 울하기가 쉽고 화가 울해서 소화 장애가 잘 나타납니다. 조금만 신경 쓰는 일이 있거나 조금만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바로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면서 트름이 나고 이게 심해지면서 두통까지 온다고 했는데 이것이 영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원했는데 맥을 보니까 70맥으로 소장에 떨어져서 이것은 울체가 돼 있어서 화가 울체가 돼 있어서 생긴 병이라는 의미로 판단하고 또 신경을 쓰면 겨드랑이와 손발에 땀이 나는 것도 중요한 증상이기 때문에 심화에 의한 울화로 보고 치료를 해 준 것입니다. 네, 그 밖에 다른 불편해한 증상들은 어떤가요? 신경 쓰거나 걱정거리가 있으면 소화가 안 되고 하루 종일 답답하면서 아프다고 했습니다. 틈이 나면 좌측 머리에 통증이 온다는 증상도 있고 긴장을 하면 손발과 겨드랑이에 땀이 나오고 평소 대변이 시원하지 않아서 유산균을 먹으면 조금 나온다고 했습니다. 소변도 별로 시원치 않고 분비물이 많이 나오고 등이 무척 아프면서 뒷목도 불편하고 답답하고 미식거리고 투근거리면서 메가리가 없다는 등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나요? 신경성 위장병의 한약적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매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상이 이진탕을 써야 되는 형상이고 나타난 증상 중에서도 트름이 자주 나타난다는 것으로 보아서 우라를 먼저 풀어줘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 약에는 목향과 빌랑이라는 약이 들어가서 대소변을 원활하게 풀어주어서 오장육부가 조화를 이루면 모든 증상이 없어질 것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황련이라는 약도 들어가는데 이 약은 가슴에 맺힌 것을 풀어주는 성약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효과가 좋은 약인데 이 약도 많은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약을 투여한 결과도 궁금하네요. 이제는 체거나 두통이 10에서 제로라고 할 정도로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계속 달고 살던 소화제나 두통약도 한 번도 안 먹었고 피곤하지도 않고 등이나 뒷목이 많이 아팠는데 이것도 좋아졌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근거리는 이런 현상도 좋아졌다고 하면서 매우 감사하다는 그러한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생긴 모습을 통한 한방치료법은 그 범위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이 울화병에 대한 여러 가지 증상들도 생긴 모습을 통해서 확실히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꼭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10년째 새벽에, 매일 새벽에 물을 쏟는 듯하게 설사를 하는 만성 설사입니다. 10년째 설사를 하는데 매일 새벽에 합니다. 밤에 설사하는 것과 낮에 설사하는 것과 새벽에 설사하는 것이 다른가? 설사는 설사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또 만성 설사, 설사는 지사됐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뭘 설사를 가지고 10년 동안이나 고생을 해?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설사 나면 지사제. 이렇게 생각하니까 10년 동안 고생을 한 겁니다. 새벽에 하는 설사와 낮에 하는 설사와 밥 먹고 나서 바로 변이를 느껴서 설사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원인이 다르고 치료법이 다릅니다. 한의학적으로 만성설사를 치료할 때는 설사를 치료하는 약만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병에서 왔는지를 알아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알아서 생활에서 뭐가 잘못된지를 알아서 그것을 고치게 해줌으로써 본인이 노력하고 또 한의사가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약을 잘 써야 10년 동안 고생하던 새벽 물 쏟는 듯한 이런 만성설사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설사를 주로 하는 시간적인 관점도 매우 중요하더라는 얘기예요. 설사의 양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시간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새벽에 설사를 한다. 이거는 뭐냐면 신설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신이라는 것은 새벽 신자도 쓰지만 콩팥, 신장과 연관되는 거예요. 신설은 콩팥과 연관되는데 대개 뭐 때문에 오느냐? 성생활이 과다해서 옵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성에 대한 능력이 굉장히 성에 대한 능력이 대단해. 그렇다고 만용을 부린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부터 아랫배가 끊어질 것 같이 아프면서 새벽에 일어나면 설사를 합니다. 대개 뼈가 굵은 사람, 관골이 나온 사람, 피부가 까마잡잡한 사람, 피부가 건조한 사람들한테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납니다. 무엇만 먹으면 설사를 한다. 이것은 입술이 두툼한 사람, 얼굴이 둥글럽적한 사람, 피부가 노란 사람, 특히 얼굴 피부가, 배고프면 허겁지겁 먹는 사람, 배꼬래가 큰 사람, 젖가슴 유방이 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개 무엇만 먹으면 바로 설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입술이 얇은 사람, 잘 웃는 사람, 피부가 붉은 사람, 코가 뾰족하고 눈이 동그란 사람, 얼굴이 돌출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무엇만 먹으면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조에 의한 식적설입니다. 그건 특수한 거예요. 대개 무엇만 먹으면 설사를 하는 사람들은 입술이 두툼하고 얼굴이 둥글럽적하고 얼굴이 노란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시도 때도 없이 설사를 한다. 이거는 진짜로 설사병은 만난 겁니다. 여기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담음 설사라는 게 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 있는 사람. 담음 설사 있어요. 이것도 아주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고생합니다. 왜? 담음에서 설사가 왔다는 걸 어떻게 알아? 몰라.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으면 그 사람이 설사를 한다. 그러면 담음 설사구나. 만병이준탕이라든지 이진탕 한 방울 쓰면 되는데 지사제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낫는 거예요. 원인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새벽이면 설사를 하는 경우, 새벽에 설사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고생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거는 병이 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이 쌓이고 쌓여서 마지막에 터져버린 겁니다. 참다. 그래서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콩팥 신자를 써서 신설이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 새벽 신자를 써서 신설이라고도 합니다. 이 신설은 특징이 새벽에 하는 것가 특징이기 때문에 새벽 신자를 써서 신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매일 새벽에 5시 또는 3시, 4시 이렇게 새벽이 되면 자다가 말고 배가 끊어질 듯이 아파가지고 가서 설사를 하는데 쫙쫙 하는 설사도 아니고 무지룩하게 묽은 듯하게 이렇게 설사를 합니다. 쫙쫙 하는 설사가 아니에요. 네. 이런 사람들은 신이 허한데 신이 허해졌어. 왜? 많이 써먹어서. 음기를 만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매일 새벽에 물 붓는 듯한 설사는 다른 약을 아무리 써도 지사제를 아무리 써도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비신설이라고 그러는데
이 비신설의 특징은 입술이 두툼한 게 특징이에요. 여자가 입술이 두툼하게 생겼죠. 남자는 코가 위주로 생겼죠. 그런데 반대로 남성이 왔는데 보니까 입술이 두툼하게 생겼어요. 입술이 위주로 생겼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 입술을 정이라는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각별히 성생활을 자제를 하고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몸이 안 좋아지면 이 비신설이 됩니다. 만성설사의 증상, 신호한데 색욕이 상하면, 색욕에 상한 거예요. 성생활에 과다한 거예요. 상한 거예요. 대부분 발이 차가워져요. 이것이 오래되면 살이 여이고 새벽에 배꼽 아래가 쥐어짜는 듯하게 아프고 뱃속에서 약한 소리가 나고 물글면을 보게 되고 뼈가 약해지고 얼굴이 검해지면서 어지럼증이 심해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렇게 되면 이거 설사 때문에 오는 건데 머리 뇌에 이상이 왔나 하고 뇌를 촬영해보고 다리에 이상이 있나 하고 다리를 막 뒤져보고 하는데 원인이 안 나와요. 문제는 색욕인데. 그래서 설사를 많이 해서 진액이 다 새나가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어지러운 건데. 신설이 잘 생기는 체질, 남자인데 입술이 두툼하거나 아랫입술이 더 두툼한 사람, 윗입술이 두툼한 사람이 있고 아랫입술이 두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랫입술이 두툼한 사람들이 신설에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체질이니까 이런 사람일수록 더욱 성생활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성도 뼈가 굵고 입술이 두툼하고 까무잡잡하게 생긴 사람들이 신설이 잘 생기는 그런 체질이 되겠습니다. 신설의 복진의 특징은 신유의 앞통이 있습니다. 배 이렇게 엎어놓고 허리 쪽에 보면 신유혈이라는 데를 눌러봤을 때 몹시 아픈 게 특징입니다. 배꼽 아래, 배꼽에 위가 안 좋으면 눌렀을 때 안 좋으면 심장, 아래가 눌렀을 때 안 좋으면 콩팥입니다. 그래서 신설의 특징은 배꼽 아래에 앞통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설의 한의학적 치료는 육신탕, 이신환, 사신환 다 신자가 들어가죠. 콩팥과 연관된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신정격이라는 침치료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설 환자가 생활상에 주의해야 되는 것은 성생활을 극히 자제를 해야 됩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유행위도 극히 자제를 해야 되고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적게 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와 같이 10년째 매일 새벽에 물 쏟듯이 만성 설사를 하는 경우 한의학적으로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서 한의학적인 치료를 하면 얼마든지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만성 설사로 계속될 때는 주의사항인 잘 지켜야, 생활의 법도를 잘 지켜야 그 병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박사님의 두 번째 강의는 매일 10년째 새벽에 물을 쏟는 듯한 만성 설사라는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새벽에 설사를 한다면 정말 밤에 잘 때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요. 이 만성 설사 환자의 치료 사례가 있습니까? 네. 설사를 한 지 10년이 되었다는 30대 남성 이야기입니다. 설사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면서 하도 설사가 나니까 항문 쪽으로 불편함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의학적 관점에서 비신설로 판단되어서 이신환을 투여 후 차츰 좋아져서 환자가 매우 만족해 한 적이 있고
항문도 불편하지 않다고 좋아졌다고 하면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환자가 불편해했던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주로 새벽에 설사를 하는데 평균 7, 8회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밥 먹기 전이나 먹고 나거나 또 몸이 차거나 땀이 나거나 하면 바로 속이 부글거리면서 설사를 한다. 참으로 불편하고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거품 같은 것이 나오거나 소화가 덜 된 것 같은 변이 나오는데 기분 나쁘게 뒤가 항상 무주룩하다는 이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입이 마르기 때문에 찬물을 좋아하며 입맛이 없고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은근히 아프다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네, 새벽에 한 번도 아니고 7, 8차례 설사가 있었다고 하니까 정말 고통이 심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나요? 사실은 대변이나 소변이나 잠자면서 이 깨기 전까지는 보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새벽에 자다가 설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적은 병이 아니에요. 새벽에 설사를 한다는 그런 아주 중요한 관점과 또 얼굴이 검고 칙칙하다는 점, 또 복진을 했을 때 배를 눌러봤을 때 배꼽 아래에 굉장한 압통이 있었으며 또 등에 신유혈을 눌렀을 때 매우 불편하다는 그러한 표시를 했고 맥으로 볼 때도 신의 양기가 부족된 것으로 보아서 신설로 판단되어서 이신탕을 투여한 것입니다. 네, 만성 설사가 나아졌는지 그 치료 결과도 궁금합니다. 네, 설사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신정격이라는 침법도 동시에 병행했습니다. 약만 쓴 게 아니라 침법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간혹 비정격이라는 침법도 동시에 치료해 주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신설이기 때문입니다. 침치료는 이틀에 한 차례씩 하였으며 이 신환을 1개월 복용 후에는 설사 횟수가 확실히 줄어들었고 점도도 생겼다고 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오랫동안 병을 앓으면 안색이 좋지 않아지는데 약을 제대로 쓰고 침치료를 제대로 했다는 것은 안색이 좋아져야 병이 치료되는 것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안색이 차츰차츰 좋아지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인사를 받을 정도로 얼굴색이 좋아졌다고 이런 말을 듣는다고 기뻐하였습니다. 오랜된 병, 깊은 병일수록 안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10년 넘게 고생을 한 병이기 때문에 깊은 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색이 중요한데 이분도 치료 과정에서 안색이 차츰차츰 치료되는 것을 보고 확신을 갖고 근본적인 치료를 해줄 수 있었던 그러한 너무나 인상적인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시도 때도 없이 화장실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은 그 불편을 넘어 고통스럽기까지 할 텐데요. 만성 설사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제대로 된 한방 치료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조성태 박사의 백세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팔팔한 백세건강을 위해서 박사님만의 특별한 건강비법도 전해드리고 여러분의 건강 고민 사연까지 해결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부산 해운대구에서 김진명님의 건강 고민 사연 도착해 있습니다. 박사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남편이 39세인데 걱정되는 것이 있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5년 전부터인 것 같아요. 남편 얼굴에 기미가 또 때가 낀 듯합니다. 원래는 깨끗한 얼굴이었거든요. 그리고 추위를 많이 타고 쉽게 피곤을 느낍니다.
자도 피곤하다고 해요. 아직 젊은 나이인데요. 또 손가락 마디가 아파서 검사를 해봤는데 원인을 모른다고 하네요. 인삼을 달여 먹였는데 설사를 한다고 하고요. 큰 병이 아닌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한 방으로 원인도 알 수 있고 치료도 할 수 있을까요? 네, 아직 젊은 나이의 남편분인데 네. 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걸까요? 네. 우리가 이제 나무도 잎사귀에 꽃잎에 거뭇거뭇한 것이 뭐가 난다. 이러면 뿌리에 이상이 있는 거죠. 모든 식물과 마찬가지로 사람 얼굴에 멀쩡하던 사람이 자꾸 거뭇거뭇한 이런 때가 낀 듯하고 기미가 생기거나 또는 검어지거나 이러면 사실은 속으로 크게 병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기미가 끼거나 때가 낀 것 같거나 점이 많이 생기는 것은 상한 아니면 상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찬 것에 손상된 거예요. 추위에 손상됐다 이런 얘기예요. 또는 상서라는 것은 뭐냐면 더위에 손상된 거예요. 더위를 못 이기는 거예요. 왜냐면 더위라는 것은 원기를 손상시키거든요. 찬 것은 추우면 모든 게 얼어서 움직이지 않고 순환이 안 되죠. 그래서 차지면 한해 상하면 감기 몸살 비슷하게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서 여기저기 관절이 아프고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서는 때가 끼고 그렇지만 아프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한자, 상한서냐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분은 손가락 마디가 아프다 그런 걸 보면 상한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추위를 많이 탄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상한을 치료해주는 오적산이나 인삼 양이탕 또는 오룡산 이런 약들로서 한을 치료해주는 그러한 치료법을 해주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사연 보내신 김진명님, 오늘 상담 도움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우라병에 의한 극심한 두통과 트림, 그리고 10년째 이어진 만성설사, 이 두 가지 증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생긴 대로 건강톡톡은 다음 주 더 건강한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